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수원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이 검찰 소환 5번째 통보입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여러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터진 것은 처음입니다. 자, 바로 대북 송금,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된 것입니다. 800만 달러, 지금 환율로는 100억이 넘는 큰 돈입니다. 검찰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서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전환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 다른 대장동 백현동 때와 달리 이 경기도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조직적인 방해를 했다는 의혹이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 차례 검찰이 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도 내고 또 실제 이 법적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에 대한 소환 통보가 알려지면서 지금 민주당 내에는 올게 왔다는 분위기입니다. 자, 방금 전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했고 잇따라 다른 언론들이 이 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검찰도 이재명 대표의 소환 통보를 인정한 모양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번에는 이 사건과 백현동 특혜 사건 두 개를 묶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에는 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달 말쯤 이재명이 수원지검으로 갑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성남지청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원지검으로 가게 됩니다. 5번째 검찰 출두. 자,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게 되면 아마 정기국회 중 이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게 됩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는 친명들이 투표 보이콧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개망신을 당할 것이 확실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뇌물죄가 유죄로 판단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오랫동안 감옥소에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 지금 이 말에 대해서 황당하다고 하지만 황당한 게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말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비명계는 이런 이재명 그리고 친명계의 움직임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옥중공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아무튼 이재명에게는 공포의 시간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는 이번이 5번째. 이번에는 이재명이 부인하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대질 신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이 대질 조사를 놓고 이재명 측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민주당 쪽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의 이 법정 진술,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 그러니까 800만 달러를 갖다가 나눠서 보낸 것을 이미 알려줬다. 이재명도 알고 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입니다. 자, 이화영 재판이 지금 변호인 사임 등을 놓고 한 달가량 지금 공전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도 화가 나서 국선 변호인을 붙여서 이 재판을 속개했지만 시간은 좀 더 걸릴 겁니다. 자, 이화영 재판에서 이재명에 대한 이화영의 진술을 기대했던 검찰은 시간이 너무 지나가자 이제 이화영 진술 필요 없다. 법정 진술이 필요 없더라도 이미 검찰 내 진술 그리고 김성태의 진술, 물적 증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이재명에게 소환을 통보한 겁니다. 이미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자, 수원지검 형사 6부 김영남 부장검사 수사팀은 이재명 대표 측에 오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에게 다음 주 중 출석하라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 이전에 조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은 이재명에게 불리합니다. 거의 재판에서 이런 상황들은 이미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 김성태 전 회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을 이재명도 알았을 것이라고 법정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만으로도 송금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혐의 입증은 충분하다고 보고 이미 지난 3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에게도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조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무관계에 있다,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화영은 지난 6월 이미 검찰 조사에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해가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 신경 써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보고를 했다,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쌍방울 대북 송금의 대가성을 인식했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황은 이재명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이재명의 측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43차 공판에 나온 이 김성태 전 회장, 스마트팜, 도지사 방북비용 등을 북한에 대납하기로 결정한 주요 시점마다 이재명 대표와 전화통화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하고 스마트팜 방북비용 대납이 최종 합의됐을 때 이재명 대표와 직접 통화한 일 등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뜻을 확인했다고 생각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어제 제3자 뇌물 혐의 입건 소식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재명 대표는 황당한 얘기라고 반응했지만 뭐가 황당한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드디어 올 게 온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빨리 구속될까봐 걱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가능하면 이재명이 대표직에 오래 있어야 한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검찰이 공식적으로 이재명에게 소환을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불멸의 시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